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윤달, 이 윤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런 점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윤달이란 무엇인가? 윤달은 음력으로 본달 다음에 새로 추가되어 오는 한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이 365일로 이루어져 있는 양력에 354일 정도 이루어져 있는 음력,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날짜와 계절, 절기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도록 한 달을 추가해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음력 13달, 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4년에 한 번 정도 한 달을 더 만들어 두는 것이 윤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달이 있는 그런 한 해에 계절과 절기는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윤달을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늘도 쉬어가고 땅도 쉬어가고 사람도 쉬어간다는 공달, 즉 귀신도 쉬는 달이라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 시기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서로 엇갈리는 이런 경계의 시간, 이런 것으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윤달에는 우리가 흔히 죽은 시신을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뒤탈이 없다 하여 지금도 산소, 이장, 합장 이런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윤달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윤달에 조심하면 좋은 것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달에는 이사를 하면 좋다고 하는 집도 있고 또는 반대로 절대 이사를 할 수 없다는 집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릴까요? 윤달은 음양의 기운이 잠시 흔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우리가 터의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시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이사를 한다든지 집의 구조를 바꾸는 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집 안으로 좋지 않은 이런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조상의 기운과 연결된 집의 이런 운세가 잠시 비워지는 공달의 시기이기도 해서 조상님의 보호가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이사나 공사를 하게 되면 애군액살이 들 수 있다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에 이사나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든지 풍수 일정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현대사회라 예전만큼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사나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윤달에 이런 기운을 의식을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보는 이런 자세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상의 묘, 이장이나 수목장, 합장, 윤달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바로 윤달에 묘를 이장을 해도 달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윤달은 귀신도 쉬어간다, 하늘도 지켜보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묘를 옮기기 좋은 이런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시기에는 조상님의 기운과 산자와 죽은 자의 이 기운이 단절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목장이나 화장 등으로 조상의 묘지를 없앤다든지 간소화시킬 때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조상과 후손의 연결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달에 이장을 하면 큰 탈은 없다고들 하겠지만 이장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틀을 잘못 잡는다든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옮기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후손에게 불운이 따를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윤달에 이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날짜도 철저히 한번 따져보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운상제라든지 중요한 행사를 윤달은 전통적으로 기운이 비어가는 시기다. 즉 공간이 열려있는 이런 달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윤달에는 결혼식이나 개업, 돌잔치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결혼이라 하는 것은 가문의 기운이 크게 바뀌는 일이라 윤달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는 기운이 강한 달에 이런 대사를 치르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날짜도 유도한다든지 재앙절개 이런 날짜를 윤달에 피해 나간다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로 중요한 행사를 치루어 나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이런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윤달은 오히려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이런 일들을 정리정돈하고 나쁜 기운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런 시기를 만든다든지 미루어 두었던 집안의 정리정돈 또는 정산할 것 등을 하는 이런 달로 이용해보면 참 좋을 것입니다. 또한 조상님들의 묘를 손보는 것도 이 시기에 탈없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니까 계획적으로 잘만 준비를 한다면 좋은 이런 기회와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소금이나 쑥을 태워서 집안에 나쁜 이런 기운들을 한번 쫓아내어보는 풍습도 윤달에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이런 전통 민속 신앙은 단순하게 미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삶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일종의 마음가짐, 즉 리셋 타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윤달의 시기를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고 주변을 정리정돈 정비하고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멋진 시간을 만들어 본다면 윤달은 반드시 행운의 달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달에는 조용히 기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속이나 조용한 절간 한적한 이런 곳에서 윤달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복을 나에게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나온 날을 반성도 해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짐을 담아가는 이런 의미가 강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은 마음의 청소, 정신의 정비, 기운의 조율이라는 이런 뜻을 함께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의 자신을 멈추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이것이 윤달의 숨은 가르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내면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윤달을 민속적인 풍습이나 속설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자연의 리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진 스피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절과 절기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도 단순하게 한 달 추가된 이런 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템포를 다시 한번 맞추어 나가는 계기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윤달을 통해서 잠시 나 자신을 한번 멈추어 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삼아 나가신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달을 무조건 무서운 달, 조심해야 하는 이런 달로만 보지 마시고 윤달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유일하게 공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백의 시간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달려갈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분명 있겠지만 그 속에는 지혜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설에 휘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나의 살아가는 이곳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달이 다가오면 정리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안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